안녕하세요. 기쁜 소식,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음악이 있는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 정오의 쉼터 진행의 김숙자, 황재건입니다. 황재건님, 한동안 잠깐이지만 복지관 분위기가 상쾌하고 마음이 들떠 보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 7월 1일부터 복지관 대면 수업 수강 신청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죠. 복지관 어르신들이 오가는 모습이 무척 활기차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끔찍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힘들었던 날들이 이제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꼼짝 못하도록 꽁꽁 묶여있던 발목이 확 풀리는 것 같아 무척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 1년 6개월이나 되는 그 힘들었던 기나긴 날들을 지내왔죠. 그 날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잘 지키며 큰 문제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죠. 어르신들이 밝은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마치 절망과 두려움으로 숨 막힐 것 같고 암흑 같았던 공포의 터널 속을 간신히 빠져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별로 반갑지도 않은 불청객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처럼의 기쁨을 뭉개버렸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7월 19일이면 개강된다는 우리의 부푼 희망을 매정하게 좌절시키고 말았네요. 그야말로 심술쟁이 악덕입니다. 할 말을 잃은 저는 그냥 자꾸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한폐렴, 그 고약한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된 재난입니다. 이제는 다 끝나가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아직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분들도 있죠. 그분들도 모두 접종이 끝나고 나면 차츰 안정되고 우리의 복지관 생활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겠죠. 황재건님,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 대단하시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많은 힘든 날들을 그래도 큰 탈 없이 잘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온라인 수업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거의 600명 가량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당당히 참여한 온라인 수업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덕양복지관 어르신들은 진정한 리더이며 자랑스러운 선대 시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고 말고요. 황재건님, 그래서 우리의 멋진 복지관 어르신들께 같이 한번 크게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당연히 그래야죠. 어르신들 정말 멋지십니다. 지혜로우신 덕양의 어르신들 지금까지 참 잘 해오셨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참으시면 곧 좋은 날이 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잠시 머리를 식히도록 할까요? 음악을 한 곡 들은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한 건지라도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황재건님, 참 지난번에 빌려주신 책 잘 읽고 있어요. 아, 그 계명석 교수님의 100세 일기를 읽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좋은 책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감명 깊게 읽고 있어요. 김영석 교수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늘 그분의 생각과 삶의 지혜를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러시죠. 그분은 누구나 다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죠. 그분의 사상과 철학, 정신세계, 그리고 살아가시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충격적이라 할 만큼 큰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황재건님은 아마도 그 책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네, 저는 그 많은 글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골동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쓰신 글입니다. 그 글 속에 있는 말씀은 제 가슴에 큰 깨우침을 안겨주는 글들이었거든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거기에 황재건님이 기록해 놓으신 주석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또 좋은 말씀에는 연필로 밑줄을 그어 넣으신 것도 제가 보았거든요. 강원도 양구에 있는 큰 현대사 박물관 2층 도자기 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아끼셨던 조선 백자와의 대화라고나 할까요? 교수님이 백자에게 말없이 인사를 건네셨다네요. 잘 있었지? 좀 더 내 서재에 같이 있다가 와도 좋았는데. 그 도자기가 나에게 소리 없는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저희는 골동품이에요. 한국의 전통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곳에서 저희 옛날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감사해요. 그러나 선생님은 아직 골동품은 아니잖아요. 하는 속삭임 같았다고 쓰셨죠. 그리고 또 잠시 상상도 해 보십니다. 10여 년 세월이 지나면 이곳을 찾아주는 분들은 무엇을 보고 느낄까? 안병옥과 내 묘수를 찾아줄 분들은 여기 조국과 결의를 위해 정성을 바친 두 친구가 잠들어 있다. 그들의 세대는 사라지고 있으나 그 마음은 깊이 남을지어다라는 침묵의 묘비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철학의 집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우리의 과거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마음을 되찾아주기를 바라게 될 것 같다 라고 피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철학의 집 기념관은 우리 두 사람의 지난 날을 기념하는 시절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이들의 장래를 위해
더 소중하다는 뜻을 깨닫게 해줬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은 과거를 기념하기 위한 골동품이 아니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출발이어야 한다. 미랄이 더 많은 열매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듯이 라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네, 정말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미래 창조를 위한 비장한 각오를 가슴에 품고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출발점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한다 라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 깊이 깨닫고 따라야 할 교훈의 말씀입니다. 김숙자님, 그 책 중에서 어디에 마음이 집중되셨나요? 네, 저는요, 인생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쓰신 글인데요. 제가 EBS 방송에서도 시청했던 말씀이었어요. 102세가 넘으신 연세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 정신력이 오히려 약한 신체를 이끌어가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래 사시면서 터득한 건강 비결은 바로 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도 안 들었는데 회갑부터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철이 든다는 말은 곧 내가 나를 믿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를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철이란 말은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60대 즈음에 가서야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지성인이 되고 철이 들어 모두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자신감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인생의 3단계를 논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교육을 위한 30년, 직장에서 일하는 30년, 그리고 사회인으로 열매를 맺어 일하는 30년으로 봐도 좋다고 하셨죠. 지금까지는 모두 인생의 2단계까지만 생각해 왔죠. 정년퇴직 이후의 삶은 생산적인 일 없이 무의미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만 여겨왔잖아요. 교수님은 그 3단계의 삶,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현재 3단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귀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교수님은 90세까지는 정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늙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청년의 왕성한 힘보다도 더 탄탄한 기운.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의 심오한 정신세계, 그리고 깊은 뜻. 우리가 겸손히 고개 숙여 잘 받들어 배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에 심취되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덕양노인 종합복지관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면 배따라기에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를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김숙자, 황재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모두 즐겁고 젊게 그리고 예쁘게 사세요. 그대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그대
소리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바람 불면 바람 속을 걸어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은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곁이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은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겹치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솔밭길 홀로 걸어요. 솔밭길 홀로